네, 안녕하세요. 농구 좋아하는 럿볼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꽤 흥미로운데요. 세상의 모든 스포츠 선수들은 종목에 상관없이 누구나 어린 나이에 프로 데뷔를 하고 싶어하며, 특히나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리그를 노리는 유망주들은 거기를 인생의 꿈으로 삼고 피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구로 치자면 그 무대는 NBA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 특이하게도 NBA를 자신의 꿈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는 아마추어 시절 NBA보다 학업을 더 우선시했고 오히려 마음속 깊이 정치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딴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대학교를 5년이나 다니고도 NBA에 가뿐히 입성하였고, 되려 그곳에서 아무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역사적인 기록들을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천재의 이름은 바로 말콤 브록던이라고 하는데요. 오바마를 연상케 한다는 의미로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대체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길래 전세계 농구인들이 목숨 걸고 들어가려 하는 NBA를 단순히 과정으로밖에 여기고 있지 않는지, 지금부터 한번 그 뒷배경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콤 브록던은 1992년 미국 조지아주의 애틀랜타 도시에서 태어났으며, 그는 학벌이 우수한 엘리트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버드를 비롯한 여러 명문 대학들을 거쳤던 아프리카 감리교 성공회의 주교였고, 할머니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으며, 아버지는 판사 출신의 변호사, 그리고 어머니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게다가 집안 대대로 교육이 없다면 미래도 없다라는 좌우명을 강조했기 때문에 말콤은 일찍이 학업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단순 글 공부만으로는 부족했는지 부모님은 말콤의 견문을 넓혀주고자 그를 아프리카 봉사활동에 직접 데려갔고, 당시 10살이었던 이 꼬마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가난한 지역이다 보니 돈이 없어서 위험하게 맨발로 축구하는 아이들이 많았고, 어딜 가든 먹을 걸 구걸하는 광경들이 수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4년 뒤 아프리카를 다시 방문했을 때에도 이는 마찬가지였으며, 덩달아 현지 주민들이 마시는 물이 질병과 죽음을 초래할 만큼 비위생적이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말콤은 당연시하게 여겼었던 자신의 평소 주변 환경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는데요. 이를 계기로 그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겠다는 꿈을 세웠고, 이때부터 성공을 위해 단 1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부와 농구를 병행하고 있었던 말콤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운동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으며, 체육관에서 밤늦게까지 연습을 하는 와중에도 학업 성적 또한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심지어 단 한 번도 파티에 나가지 않았을 정도로 매 순간을 훈련에만 집중하였는데, 그 결과 말콤은 고등학교 졸업반 때 평균 25.7득점과 12.9리바운드의 우수한 기록을 냈고, 그에 따라 미국 전체 유망주들 중 73등에 올라 대학교 입학 제의를 13개나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중에서 명문으로 꼽히는 버지니아 대학교에 들어갔으며, 비록 1학년 때에는 벤치 멤버에 불과했지만 기량이 점점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는 주전으로 뛸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즌 막바지에 갑자기 발목 골절을 당하는 바람에 2학년 때는 아예 출전 불가 판정을 받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말콤은 오히려 그 공백 기간을 기회로 삼아 앞으로의 진로를 재수립하였고, 먼 훗날 대중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그와 관련된 학부 수업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까지 마치고 나서 NBA로 진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기에 시기가 늦춰진 만큼 앞으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내야 했으며, 이를 위해 전보다 훨씬 더 고강도로 훈련에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3학년 때 복귀하고 나서 그는 감독에게 선발로 발탁되어 재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는데요. 자신의 학교를 포함해 15개 대학교가 속해있는 ACC 컨퍼런스에서 말콤은 이곳 리그 대회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개인 기록들을 향상시켰으며, 마지막 대학원 졸업 시즌에는 ACC 컨퍼런스에서 올해의 선수상과 수비형을 둘 다 차지해냈습니다.
비록 전체 대학 토너먼트는 8강이 최대 성적이고 나이 또한 대학원까지 5년을 거쳐서 많아졌기에 이것들이 단점이 되어 2016 NBA 드래프트에서 1번부터 30번까지인 1라운드에 뽑히진 못했지만 그래도 2라운드에서라도 지명을 받아 36번째 선수로 NBA 입성을 이루어냈으며 여기서 갑자기 말콤은 루키 시즌에 아무도 상상치 못했던 업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미러키 벅스의 유니폼을 입게 된 말콤 브록던. 2라운드로 뽑혀서 그런지 대중들로부터 별다른 관심을 받진 못했지만 감독과 미러키 팬들의 시선에서는 꽤나 범상치 않은 선수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신인 선수답지 않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는데 오랫동안 대학 무대를 뛰고 와서 그런지 예상외로 기본기가 아주 잘 잡혀있는 완성형 루키였습니다. 게다가 4년차 선수이자 팀 내 에이스였던 야니스 아데토쿤보보다 2살이나 더 많았으며 그만큼 말콤의 활약 속에서는 원숭미와 노련미가 묻어나왔고 아무리 복잡한 상황을 맞닥뜨려도 언제나 침착하게 공격을 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농구 IQ가 높은 편이다 보니 동료와의 팀플레이가 돋보였는데요. 타이밍 맞춰 패스를 찔러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침투해서 공을 받아 마무리하는 능력까지 훌륭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돌파 역시 스피드가 조금 느리다는 단점 이외에는 흠잡을 게 없었으며 탄탄한 육체와 안정적인 드리블링으로 상대를 제친 뒤에는 덩크로 득점을 내거나 오픈 찬스에 팀원에게 공을 넘겨주는 지능적인 플레이를 능숙하게 펼쳤습니다. 또한 3점 성공률이 40%나 될 정도로 장거리 슈팅의 정확도도 높았는데 정말 보는 바와 같이 믿고 내보낼 수 있는 만능 플레이어라서 벤치로 시작했던 그의 입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출전 시간 증가와 함께 주전자리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공격 말고도 수비에서까지 리그 평균 이상급의 수준을 보였으며 상대의 패스 길과 예상 이동 경로를 파악해 공을 가로채는 면에서 매우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같은 다재다능한 활약들에 열광하며 말콤을 신인왕 후보로 점 찍어두었는데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 자리에는 말콤보다 훨씬 더 대단한 유력 후보가 존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조엘 엠비드. 사실 2년 전에 먼저 드래프트에 뽑힌 선배이지만 부상 때문에 그동안 아예 경기를 뛰지 못하고 이제야 출전을 하게 된 3년차 루키입니다. 그래도 원래부터 주목을 엄청나게 받았던 선수인지라 오랫동안 쉬고 왔어도 기대 이상급의 실력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신인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자랑 중이었던 그의 평균 득점은 당시 말콤보다 2배 이상으로 앞지르고 있었기에 그의 앞에서 신인왕 경쟁은 거의 무의미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오를 수 없는 벽은 시즌 중반에 깨지고 말았는데 31번밖에 출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엠비드가 무릎을 다치고 마른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대로 시즌 아웃을 당해 사실상 신인왕 후보에서 제외가 돼버렸고 이젠 그 자리의 주인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콤의 존재감은 점점 뚜렷해졌는데요.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그는 매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끝내 1년 전 밑바닥 순위권이었던 미러키 벅스를 동부 6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이처럼 팀을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킨 건 여러 후보자들 중 말콤이 유일했고 비록 개인 기록이 압도적으로 우수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코트 위에서 보여준 활약상은 숫자를 초월할 정도로 훌륭했기에 선수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신인왕의 영광은 바로 말콤 브록던에게 주어졌습니다. 한편 이처럼 2라운드에 뽑혔던 선수가 신인왕을 차지한 것은 옛날 50년대 이후로 말콤이 최초였는데요. 벌써 1년차부터 역대급의 기록을 남긴 그는 여기서 더 발전하여 세 번째 시즌에도 또 한 번 레전드급의 업적을 달성해냈습니다. (3년차) 18-19 시즌은 말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였으며 더 나은 조건의 재계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벤치를 벗어나 완전히 선발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기대 이상으로 성적을 내야 했는데요. 때마침 미러키 벅스의 전력이 우승 후보급으로 강해져서 덩달아 말콤의 실력도 훨씬 더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196cm로 비교적 높은 키에 올라운드 능력을 지녔던 그는 슈팅가드와 포인트가드를 번갈아가며 여러 전략들을 소화해냈고, 루키 시절 때부터 기복 없이 꾸준했던 슈팅 정확도는 보다 더 정교하게 향상되었습니다. 그 결과 말콤은 50%의 필드골과 42%의 3점 성공률, 그리고 전체 선수들 중에서 가장 높은 92%의 자유투 성공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로써 그는 방금 전 세 가지 항목을 각각 50%, 40%, 90% 이상 달성했을 시 불려지는 180 클럽의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었으며, 동시에 명실상부 최고의 슈터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과거 수많은 레전드 선수들 중에서도 이룬 사람이 몇 안 되는 고난이도의 업적이며, 중요한 순간 때마다 터지는 그의 결정적인 슈팅들은 미러키 팬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활약 속에서 팀은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였고, 마침내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30개 팀들 중에서 1등을 달성하였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정규 시즌 종료까지 12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말콤은 발 근육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정작 중요한 플레이오프를 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다행스럽게도 2라운드 5차전부터 출전을 해서 경기를 이기고 3라운드에 진출하였지만, 팀원 모두가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온 것은 처음이었기에 그만큼 경험 부족이 원인이 되어 끝내 탈락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초반에 2연승을 거두다가 내리 4연패로 무너져서 물론 분하긴 하였지만, 그래도 나름 만족스러운 시즌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말콤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으며, 이어서 수많은 팀들의 관심 끝에 전보다 20배가량 더 많은 연봉으로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다른 농구인들처럼 막대한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으로 NBA를 꿈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니었는데요. 말콤의 진정한 꿈은 국적 상관없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사는 것이며, 피땀 흘려 노력해서 달성한 NBA 입성과 그 뒤에 따라오는 돈들은 그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프리카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을 보며 연민을 느꼈던 말콤은 그들이 의식주는 고사하고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생적이지 않을 뿐더러 그 오염된 물을 서로 나눠 마시다 보니 치아가 부패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물 관련 질병으로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90초마다 한 명씩 사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말콤은 그러한 환경을 개선해주고자 하는 마음의 NBA 선수가 되었는데요. 3년차를 맞이하자마자 그는 자선단체를 설립해 아프리카 나쿠 지역의 우물 건설 작업을 추진하였고, 이는 주변 NBA 선수들과 그 외 수많은 팬들의 자금 지원 덕분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콤은 자신의 영향력을 약자를 위해 쓰고 싶어 했으며, 그 범주는 생명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인권에도 관심이 깊다 보니 인종차별 금지 시위에도 참여했고, 이때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당하면서까지도 평등을 외쳤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최근에 완치 판정을 받아서 곧이어 열리게 될 플레이오프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농구 선수로서 자신의 본업에 충실히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은퇴를 하게 된다면 국제 구호단체에서 일을 하거나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여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싶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이미 대학생 때부터 별명으로 대통령이라 불려져 왔었는데, 출중한 학업 성적과 진중한 성격, 그리고 목소리와 행동거지가 과거 전직 대통령 오바마와 매우 닮았다 보니 미러키 벅스 시절 도시를 돌아다니며 시민들과의 만남을 가질 때마다 보는 이들로 하여금 마치 정치인을 연상케 하였습니다. 물론 정말 그리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14살 때부터 미래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는 걸 보면 말콤이 보고 싶어하는 그 꿈의 종착지는 왠지 허황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